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신풍제약 때문에 좀 많이 놀라운 시장이었죠. 상한가에서 시간에 장 마감 얼마 두지 않고 급락을 보이면서 거의 10만 5천 원이 끝났죠. 10만 5천 원이 끝나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는데 시간 외에도 하한가로 좀 마감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시장 아침 시가가 나올 건데 사뭇 좀 기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코로나주들의 이제 급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의 21선 이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반해서 코스피가 이제 바닥권의 흐름이 좀 견조합니다. 철강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중간중간에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차트를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어떤 방향을 돌려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업종주라든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는 아직 바닥권에서 한 번씩은 좀 양봉이 나오면서 방향 전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이 완전하게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차트 흐름이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걸 추종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봐야 될 가장 큰 이펙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의 바닥권에 견조한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나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상승이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훨씬 더 주가상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평상의 이동평균선상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더 강한 편인데요. 순환이 될 수 있는 테마가 지금 산존에 있다라는 거죠. 뉴딜이라든지 뭐 바이오 쪽, 뭐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어떤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가던 종목들이 많이 밀리지 않고 좀 버텨주면서 안 가던 종목들이 다시 키를 맞춰주면서 올려준다면 시장은 어쨌든 견조함이 유지가 될 거고 그 반대로 급락이 나오는 종목 대장주들의 급락이 나오니 나머지 종목들과 나머지 테마주들 같이 우르르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증시 대비 또 강한 국내 증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미증시의 흔들기 대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추종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주들의 이제 급락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나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 과열된 종목들이 많아요.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간에 과열된 종목이 많고 조정은 영원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정을 줘야 되고 그 조정이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온 각도가 급한 만큼 떨어지는 각도도 굉장히 급하게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누구나 수익난 종목을 갖고 있어요. 신풍제약을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매수를 했다면 누구나 수익을 갖고 있고 그 수익도 불만족스럽지 않은 하루만 들고 있어서도 30%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지 않은 굉장히 강한 수익을 갖고 있는데 밑으로 빠지면서 차익 압박을 갖는다면 너도나도 차익 실현을 나서겠죠 처음에. 조금이라도 차라리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차익 실현 나서기 때문에 그 골도 굉장히 깊습니다. 다만 그 골을 잘 이용한다면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번 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완연하게 되고 있고 이제 메이저 라인과 추세선이 붙어 있는 상황으로 상승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60대 포인트까지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전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부분들은 일단 아래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라인, 그러니까 회색 바탕이 많이 차트에 보이면 보일수록 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의 급락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회복을 한 모습이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지 고가를 갱신하냐 그러니까 2300포인트 이상은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도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해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한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추세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죠.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21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1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2100포인트까지는 지금 몇 포인트가 남았나요? 대강 봤을 때 한 70포인트 정도가 10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죠. 1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더라도 상승 추세가 뭐 꺾였다거라든지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리 지레 짐작해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올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보나, 단기적으로 저 100포인트라고 하는 게, 그리고 코스닥에서 760포인트라고 하는 게 잘 가던 여러분들이나 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빠지는 종목조차도 추세가 안 좋아졌다, 이제 상승이 끝났다, 완전 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드는 기회비용 폭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대형주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증권주, 철강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이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신풍제약 극장이라고 얘기하는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은 어찌됐든 52,000원대, 5만원대가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는 어쨌든 단기 이평이나 중기 이평 상의 상승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국면에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뭐 이 고점을 16만원이라는 고점을 높이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에 랠리까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정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려면 이제 정말 뭐 시간적으로나 어쨌든 가격적으로나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국면의 어신 11선 구간,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노려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절반 딱 봤을 때 8만원 이하권에서 만약 나온다면 단기 접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풍제약이랑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신일제약 같은 거죠. 신일제약은 거래 정지라 가지고 같이 바이오주들의 폭락을 맞추진 않았는데, 오늘 장 시작하는 부분들과 봤을 때는 뭐 시가가 뭐 친구만 굉장히 좋게 출발하기는 좀 어렵겠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던 바이오나 제약주들도 시간에 많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코로나에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시간에 5% 이상 많이 하락하는 마감을 했던 걸로 봤을 때, 이번 주 주초에 한번 단기적인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투자의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그러니까 개미라고 아니라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노려가지고 잘 맞았을 경우에는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바이오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종목 중에서 지금 이제 좀 밀리는데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옴니텔 같은 게 있어요. 옴니텔 같은 게 지금 봤을 때 음봉 나오는 게 첫 번째 좀 길게 나온 게 처음이죠. 그 다음에 고가는 2,50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에 5,000원대까지 3번 정도 올려줬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응당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잠깐 중간에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나스닥에 지금 보시면 21선을 한 번도 안 깼다가 여기서 한번 깼죠. 근데 그 다음날 저가를 낮췄지만 21선이 이틀 만에 회복을 했고요. 여기서 21선 터치하고 받았지만 한 번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21선을 흔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되겠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는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이탈을 다시 하면서 내일까지 회복이란 부분들이 21선을 하지 않고 1,300원, 350, 뭐 370 이 정도 자리가 이탈을 하는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어쨌든 추가적인 주가 조정, 지수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럼 대응을 좀 투명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첫 번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밀릴 것이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근데 단번에 죽거나 완전히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제 그렇다라면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테마별로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잘 갔던 종목이 눌린다면 매수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가던 종목들, 뭐 신풍제약 같은 것도 굉장히 너무 잘 갔지만 다른 종목도 잘 가는 종목도 많았죠. 뭐 5G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그렇고, 그런 잘 가던 종목들이 좀 눌려주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고요. 그러나 못 가고 있어서 옆으로 기던 종목들 있죠. 좀 이미 밀려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던 종목들이 직전 저가를 깨면 오히려 매수 시그널은 될 수 있겠지만, 밀린다라면 어쨌든 그 폭이란 폭만큼이, 뭐 지금 요즘은 종목들이 하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뭐 3% 5% 변동폭이 아니에요. 변동폭이 나오면 뭐 15% 20%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만약 10% 15% 정도에 추가를 할 수 있려면, 보통 추가를 하려면 2배 정도 이상 제가 추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을 타려면 1대1로 타서는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1대1로 사라,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단가 낮춘다라는 효과가 특별하게 없고, 2배 정도는 사야 되는데 1.5배에서 2배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이미 다 산 상태에서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면 만에 하나 그 종목이 지지를 하려고 했던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도 깨질 거고, 어쨌든 손절하면 또 올라오는 장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이면 기존의 직전의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이 깨지게 되면 수량을 좀 줄여가지고 밑에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일단 커트하고 다시 본다.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잘 가던 종목이 눌려가지고 지수가 빠지면서 눌려가지고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가 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면 단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잘 가던 놈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이미 눌려가지고 옆에서 기고 있는 종목은, 여기서 좀 더 버티면서 이평선은 약간 밑으로 깨지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횡보하면서 가격은 지켜내면서 다시 올라오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반대로 한 번 더 레벨 다운 돼가지고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레벨 다운에서 반전이 되는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은 적게는 뭐 5% 10%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5% 정도 생각을 하고 10% 15% 생각하고 밀리는 거를 감안하고 추매 여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이런 장기로 급등했던 자리에 고가권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이거는 정말 20, 30%가 날 수도 있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기보다는 이거는 컷하고 다시 보는 게 나은데, 이런 이미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밑에서 더 사면 되기 때문에 비중을 잘 만들어 놨거나, 혹은 분할로 오늘 비중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분할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 후에 그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는, 이게 분할로 정리를 하거나 비중이라는 관리를 해두면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거나 다시 한번 내가 전략을 짜볼 수 있지만, 분할이라는 거 하지 않고 비중은 만땅 가진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를 하든 뭐 기쁘든 슬프든 무조건 시장을 움직이면 내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자기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옴니텔 이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신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갔던 종목들 중에서 눌리는 종목들과 이번 주 봐야 되는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유진투자증권, 삼성중공업, 뭐 이런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밀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옴니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잘 갔던 종목들 눌리는지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지금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가지고 유라테크랑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고 아직 눌리는 부분도 아니고, 눌리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유니캐스트 정도가 좀 더 밀린다면, 그다음 혹은 뉴파워 플라즈마,
뉴파워 플라즈마 자리도 밑으로 밀린 다음 좀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지 않아서 종목이나 관심 종목들이 좀 약간 붕 떠 있는 거죠. 히토류나 이런 쪽에 우리가 매매를 했던 부분들은 일단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원격 진료 쪽, 이쪽에 다시 한번 반전을 보여줄 것이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나 LNF,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이거보다 더 잘 간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과 이제 두산 퓨얼셀도 밀릴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얘네들은 지금 당장 눌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쪽이 좀 잘 갈 것이냐. 이번 주 금주 초에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원래 이등주로 또 한번 보였던 유니온이 또 대장주로 나서면서 또 하나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세라는 부분들도 또 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캐스트나 뉴파워 플라즈마,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동떨어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시젠이나 이런 쪽들은 좀 약한 모습, 키트주나 이런 쪽은 아직 약한 모습이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바로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이쪽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뜨뜻하다. 그래서 바이오를 제외한 쪽이나 아니면 바이오 급락시에 매매를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좀 잡고 이번 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크게 봤을 때 간단한 관심 종목들하고 이제 세세한 관심 종목들이나 오늘 시장을 좀 겪고 나서 또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뭐 비중을 실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관리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편에 서여 있는 관망을 하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이번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